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 단지. 아침 햇살이 거실 창문을 통해 스며들어오는 고요한 시간입니다. 김말수는 68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 간단한 체조를 하고 6시에는 남편 유기진을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하죠. 은퇴한 간호사로서 평생을 남을 돌보며 살아온 김말순에게 남편을 챙기는 일은 자연스러운 일상이었습니다. 여보, 아침 드세요. 김말순이 정성스럽게 차린 밥상을 보며 유기진에게 말했습니다. 70세의 유기진은 여전히 단정한 모습으로 식탁에 앉았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꼼꼼하고 성실했던 그는 은퇴 후에도 집안일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 뭔가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맛있게 차려주셨네요. 유기진이 정중하게 인사하며 수저를 들었습니다. 김말수는 남편의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 한편에는 작은 의문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최근 몇 달 동안 남편의 외출이 부쩍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나가시나요? 김말순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유기진은 잠시 멈칫하더니 네, 오늘도 할 일이 좀 있어서요라고 대답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일인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난다고 자세히 설명해 주던 남편이었는데 언제부터인가 그런 얘기를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김말수는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자원봉사 활동에 더욱 열심히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근처 복지관에서 독거노인들을 위한 식사봉사를 했고 주말에는 교회에서 운영하는 무료진료소에서 간호봉사를 했습니다. 평생 남을 돌보며 살아온 김말순에게 이런 활동은 삶의 의미를 주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며느리 박하진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35세의 박하진은 대기업에서 팀장으로 일하는 유능한 직장인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8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김말순에게 정중하고 다정하게 대했습니다. 손에는 항상 과일이나 반찬을 들고 와서 시어머니를 기쁘게 해주었죠. 하진아, 어서 와라. 오늘은 왜 이렇게 일찍 왔니? 김말순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박하진은 오늘 회사에서 일찍 끝나서 들렀어요. 아버지는 안 계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김말순은 아버지는 아침부터 나가셨단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박하진이 갑자기 핸드폰을 꺼내더니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 네. 지금 어디세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짧은 통화를 마친 박하진이 어머니, 저 잠깐 나갔다 올게요. 금방 돌아올게요라고 말하며 급하게 나갔습니다. 김말수는 며느리의 급작스러운 행동이 이상했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바쁘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30분 뒤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거실 창문으로 내려다보니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남편 유기진과 며느리 박하진이 함께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대화를 나누며 자연스럽게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김말수는 처음에는 우연히 만났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모습을 자세히 보니 뭔가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미리 약속이나 한 듯이 자연스러웠죠. 이상하네. 김말순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남편은 분명히 아침부터 할 일이 있다고 나갔는데 왜 며느리와 함께 돌아오는 걸까요? 그리고 며느리는 왜 갑자기 전화를 받고 나갔다가 남편과 함께 돌아오는 걸까요? 김말수는 고개를 저으며 이런 생각을 떨쳐버리려 했습니다. 68년을 살아오면서 의심 많은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며느리를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작은 불안감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곧 현관문이 열리고 두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저희 왔어요. 박하진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유기진도 다녀왔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머, 두 사람이 어떻게 함께 와요? 라고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우연히 길에서 만났어요. 아버지가 은행 업무를 보러 가시는 길이었는데 제가 마침 그쪽으로 가는 길이어서 함께 오게 되었어요. 박하진이 설명했습니다. 유기진도 고개를 끄덕이며 그랬구나라고 대답했습니다. 김말수는 그런가 보다 하며 넘어갔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정말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하지만 김말수는 이런 생각을 하는 자신이 부끄러워서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김말수는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남편과 며느리의 모습을 떠올리며 혼란스러운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68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의심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걸까요? 김말수는 자신의 마음을 달래며 잠자리에 들었지만 쉽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김말순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며느리가 함께 돌아오던 그날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정말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자신이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걸까요? 김말수는 이런 생각을 하는 자신이 부끄러워서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며느리 박하진이 또다시 집을 찾아왔습니다. 이번 주에만 벌써 세 번째였습니다. 예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왔는데 요즘 들어 부쩍 자주 오게 된 것 같았습니다. 김말수는 며느리가 자주 와주는 것이 고마웠지만 한편으로는 궁금했습니다. 하진아, 요즘 회사 일이 많이 바쁘지 않니? 이렇게 자주 와줘서 고맙긴 한데 무리하지는 마라. 김말순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박하진은 괜찮아요, 어머니. 요즘 업무가 좀 여유로워져서 시간이 날 때마다 뵈러 오는 거예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박하진이 와 있는 동안 남편 유기진이 외출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며느리가 와 있을 때는 집에 머물면서 함께 시간을 보냈는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여보, 어디 가세요? 김말순이 물었습니다. 유기진은 동네 친구들과 만나기로 했어요. 오래 걸리지 않을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박하진이 갑자기 시계를 보더니 저도 약속이 있어서 나가야 해요. 어머니, 죄송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김말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방금 전까지 여유롭게 이야기하던 며느리가 갑자기 약속이 있다니요? 어머, 무슨 약속인데 그렇게 급하니? 김말순이 물었습니다. 박하진은 회사 동료들과 만나기로 했는데 시간을 깜빡했네요 라고 대답하며 서둘러 가방을 챙겼습니다. 두 사람이 거의 동시에 집을 나서는 모습을 보며 김말수는 또다시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정말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김말수는 궁금증을 참을 수 없어서 창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내려다보니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남편 유기진과 며느리 박하진이 주차장에서 만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대화를 나눈 후 함께 한 대의 차에 타고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이번에는 분명히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김말순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68년을 살아오면서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던 남편과 며느리가 자신 몰래 만나고 있다니요.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김말순은 혼란스러운 마음을 달래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분명히 다른 이유가 있을 거야. 김말순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혹시 남편이 자신을 위한 깜짝 선물을 준비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며느리가 도와주고 있는 건 아닐까요? 김말수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또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번에는 김말순이 장을 보러 나갔다가 우연히 목격한 일이었습니다. 근처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고 나오는데 입구 쪽에서 익숙한 두 사람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남편 유기진과 며느리 박하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부부처럼 자연스럽게 장바구니를 들고 이야기를 나누며 물건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김말수는 급히 기둥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빠르게 뛰었습니다. 저 둘이 왜 함께 장을 보고 있지? 김말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평소에 장 보는 일에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며느리와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김말수는 두 사람이 나갈 때까지 숨어서 지켜봤습니다. 유기진이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어주고 박하진이 고마워하는 모습까지 모두 보았습니다. 그들은 정말 편안해 보였습니다. 마치 김말순이 모르는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형성된 것처럼 말이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김말순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남편과 며느리가 자신 몰래 이렇게 자주 만나는 이유가 뭘까요? 김말수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봤지만 어느 것도 명쾌한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돌아왔을 때 김말수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여보, 오늘 뭐 하셨어요? 유기진은 친구들과 만나서 차나 한잔 했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장을 봤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김말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직접적으로 물어봤습니다. 혹시 하진이와 함께 어디 간 적 있으세요? 유기진은 잠시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며느리와 함께 어디 간 적 없는데요. 하지만 김말수는 분명히 봤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장을 보는 모습을 말이죠. 남편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 분명했습니다. 도대체 왜 숨기는 걸까요? 김말순의 의심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날 밤 김말순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평생을 함께 살아온 남편이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다정하고 효도하던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속이고 있다니요. 김말수는 베개를 끌어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68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배신감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들이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확실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혹시 자신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며칠 동안 고민에 빠져 있던 김말수는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다고 결심했습니다. 계속해서 의심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진실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68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무엇인가를 파헤쳐 본 적은 없었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김말수는 용기를 내어 남편에게 직접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거실에서 신문을 읽고 있을 때 김말순이 다가갔습니다. 평소보다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여보,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김말순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유기진은 신문에서 눈을 떼고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이야기요? 그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경계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요즘 하진이와 자주 만나시는 것 같은데 혹시 무슨 일이 있는 건가요? 김말순이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유기진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며느리와 따로 만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지난번에 대형마트에서 봤어요. 당신과 하진이가 함께 장을 보는 걸 말이에요. 김말순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유기진은 잠시 당황하는 듯 했지만 곧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왜 이런 일에 그렇게 집착하는 거예요? 우연히 만났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어디 가겠다고 그래요? 유기진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정말 실망스럽네요. 이런 식으로 의심을 받을 줄은 몰랐어요. 김말수는 남편의 반응에 놀랐습니다. 평소 온화하던 남편이 이렇게 격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런 반응이 더욱 의심스러웠습니다. 진짜 아무것도 아니라면 왜 이렇게 화를 내는 걸까요? 여보, 저는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화내실 일은 아니잖아요. 김말순이 달래려 했지만 유기진은 여전히 불쾌한 표정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쓸데없는 의심 그만해주세요. 정말 기분 나빠요. 그날 밤 두 사람 사이에는 차가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말수는 남편의 반응이 더욱 의심스러웠지만 더 이상 추궁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도 없었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며칠 후 김말수는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직접 며느리의 행동을 확인해 보기로 한 것입니다. 박하진이 다시 집을 찾아왔을 때 김말수는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하진아, 잠깐 마트에 다녀올게. 저녁 반찬거리를 좀 사와야 해서. 김말순이 일부러 외출한다고 말했습니다. 박하진은 그럼 제가 같이 갈까요? 라고 물었지만 김말순은 아니야. 금방 다녀올 테니까 집에서 쉬고 있어라고 말하며 나갔습니다. 하지만 김말순은 마트에 가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단지 주변에서 숨어서 며느리의 행동을 지켜보기로 한 것입니다. 30분 정도 지나자 예상대로 박하진이 집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으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말수는 조심스럽게 따라갔습니다. 박하진은 아파트 단지 입구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사람은 다름 아닌 남편 유기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만나자마자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며 함께 걸어갔습니다. 김말수는 멀찍이 떨어져서 두 사람을 따라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진실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컸습니다. 두 사람은 근처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김말순도 조심스럽게 따라가서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은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김말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유기진과 박하진이 서로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우 친밀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건 분명히 일반적인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김말수는 휴대폰을 꺼내서 조심스럽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찍기 어려웠지만 두 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을 증거로 남겨야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의심이 아니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1시간 정도 공원에 있다가 다시 각자의 길로 헤어졌습니다. 김말수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정말로 남편과 며느리가 특별한 관계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믿기 어려웠습니다. 집에 돌아온 김말수는 찍어둔 사진들을 다시 확인해 봤습니다. 비록 멀리서 찍어서 선명하지는 않았지만 두 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은 분명했습니다. 손을 잡고 있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박하진이 집에 돌아왔을 때 김말수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어머니, 다녀오셨어요? 어디 다녀오셨어요? 박하진이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마트에 다녀왔어. 너는 뭐 했니? 김말순도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집에서 쉬고 있었어요. 요즘 회사 일이 좀 힘들어서 피곤하거든요. 박하진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김말수는 며느리가 이렇게 당당하게 거짓말하는 모습을 보며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다정하고 착했던 며느리가 이런 사람이었다니요. 남편 유기진이 집에 돌아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뭐 하셨어요? 김말순이 물었을 때 집 근처에서 산책 좀 했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공원에서 며느리와 만났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김말수는 두 사람이 자신 앞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거짓말하는 모습을 보며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평생을 믿고 살아온 사람들이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직접 두 사람을 추궁해야 할까요? 아니면 더 확실한 증거를 모아야 할까요? 김말순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진실을 알고 싶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두려웠습니다. 만약 정말로 남편과 며느리가 부적절한 관계라면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무너질 수도 있었습니다. 68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상황에 직면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동안 김말수는 찍어둔 사진들을 계속 들여다보며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기 어려웠습니다. 평생을 함께 살아온 남편과 그렇게 다정했던 며느리가 정말 그런 관계일까요? 혹시 자신이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김말수는 더 확실한 증거를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야 두 사람을 추궁할 때 확신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남편이 외출한 사이 남편의 방을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 것입니다. 결혼한 지 40년이 넘었지만 남편의 사적인 물건들을 뒤져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김말수는 조심스럽게 남편의 옷장을 열어봤습니다. 정갈하게 정리된 옷들 사이에서 뭔가 특별한 것을 찾을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별다른 것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옷장 깊숙한 곳에서 작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김말순의 심장이 멈출 것 같았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편지들과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들은 며느리 박하진이 쓴 것이 분명했습니다. 김말순이 아는 박하진의 글씨체와 똑같았습니다. 아버님께 오늘도 좋은 시간을 보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어머님께는 절대 비밀로 해주세요. 편지의 내용을 읽으며 김말수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며느리가 남편에게 이런 편지를 썼다니요. 그것도 자신 몰래 말이죠. 더 충격적인 것은 사진들이었습니다. 남편 유기진과 며느리 박하진이 함께 찍은 사진들이 여러 장 있었습니다. 레스토랑에서 찍은 사진, 공원에서 찍은 사진, 심지어는 여행지로 보이는 곳에서 찍은 사진도 있었습니다. 김말수는 특히 한 장의 사진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이 매우 친밀하게 서로를 바라보며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분명히 일반적인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연인처럼 보였습니다. 이럴 수가. 김말순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사진을 제대로 들 수도 없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남편과 며느리가 정말로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입니다. 김말수는 사진들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가장 오래된 사진은 2년 전 것이었습니다. 즉, 이런 관계가 벌써 2년이나 지속되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김말수는 그동안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왔던 자신이 바보 같았습니다. 편지들을 더 읽어보니 더욱 충격적인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우리의 관계가 들켜서는 안 되겠어요. 어머님께서 의심하시는 것 같은데 조심해야겠어요. 이런 관계가 옳지 않다는 걸 알지만 멈출 수가 없어요. 같은 내용들이었습니다. 김말수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며느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니요. 그동안 자신에게 그렇게 다정하게 대하면서도 속으로는 남편과 이런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니요. 배신감이 너무 컸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남편이 쓴 편지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진아, 미안하다. 이런 관계가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걸 알지만 너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말수는 남편의 글씨를 보며 더욱 절망했습니다. 김말수는 상자를 원래 자리에 다시 놓고 방을 나왔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사람을 직접 추궁해야 할까요? 아니면 모른 척하고 살아가야 할까요? 68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선택의 기로에 서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며느리 박하진이 또다시 집을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밝은 표정으로 인사를 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하지만 김말순의 눈에는 며느리의 모든 것이 가식으로 보였습니다. 하진아, 너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는구나. 김말순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며느리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는 건 아닐까 싶어서였습니다. 박하진은 괜찮아요, 어머니. 그냥 회사 일이 좀 바쁠 뿐이에요라고 대답했습니다. 김말수는 며느리의 얼굴을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정말 아무렇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오히려 평소보다 더 밝아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렇게 태어날 수 있을까요? 김말수는 며느리의 연기력에 놀랐습니다. 남편 유기진이 집에 돌아왔을 때 김말수는 더욱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다녀왔습니다라고 인사하는 남편을 보며 김말수는 속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행동할 수 있을까요? 여보, 오늘 어디 다녀오셨어요? 김말순이 시험 삼아 물어봤습니다. 동네 친구들과 만나서 바둑 좀 뒀어요 라고 유기진이 대답했습니다.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김말수는 남편이 거짓말할 때의 습관을 알고 있었습니다.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을 때 김말수는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남편과 며느리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며 속이 뒤틀렸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은밀한 눈빛이 오가는 것도 보였습니다. 이제 김말순의 눈에는 모든 것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저 먼저 들어갈게요. 오늘 좀 피곤해서요. 김말순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두 사람과 함께 있을 수 없었습니다. 방으로 들어간 김말순은 베개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습니다. 평생을 믿고 살아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배신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김말수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들이 맴돌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인생 최고의 가장 큰 시련이 닥친 것 같았습니다. 며칠 동안 고민에 빠져 있던 김말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결심했습니다. 확실한 증거들을 발견한 이상 이제는 직접 맞서야 할 때였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김말수는 먼저 남편과 단둘이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며느리가 없는 상황에서 남편의 진심을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며느리가 오지 않는 날을 택해서 김말수는 남편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여보, 잠깐 진지한 이야기 좀 할까요? 김말순이 거실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유기진은 신문에서 눈을 떼고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김말순의 표정이 평소와 달라서 뭔가 심각한 일이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유기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말순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나와 함께 있던 시간보다
며느리와 더 많이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한 시간들이 너무 많아요. 유기진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또 그런 이야기예요? 이미 말했잖아요. 며느리와 특별한 관계 같은 건 없다고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당황스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요? 그럼 왜 하진이와 함께 있는 사진들을 숨겨두고 있는 거예요? 김말순이 직접적으로 말했습니다. 유기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사진 말이에요? 하지만 그의 반응으로 보아 김말순이 뭔가를 발견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옷장에 숨겨둔 상자 말이에요. 하진이가 쓴 편지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 말이에요. 김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유기진은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당신, 내 물건을 뒤졌다는 말이에요? 유기진이 화를 내려 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김말수는 40년을 함께 살면서 당신 물건을 뒤져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하지만 이번만큼은 어쩔 수 없었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도대체 언제부터였어요? 언제부터 하진이와 그런 관계였던 거예요? 김말순이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유기진은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죄책감과 고민이 섞여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유기진이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몰랐어요. 처음에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며느리가 고민 상담을 해달라고 해서 만나기 시작한 거였어요. 고민 상담? 김말순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2년 동안 고민 상담을 한 거예요? 그럼 그 편지들은 뭐고 여행 사진들은 뭐예요? 유기진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그냥 상담이었어요. 하진이가 회사에서 힘들어해서 이야기를 들어주기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에게 의지하게 되었어요. 김말수는 남편의 고백을 듣고 있지만 여전히 믿기 어려웠습니다. 의지한다는 게 그런 뜻이었나요? 나는 40년 동안 당신의 아내였는데 이제 와서 며느리에게 의지한다는 말이에요?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하진이와 있으면 젊어진 기분이 들어요. 마치 다시 살아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유기진의 솔직한 고백에 김말수는 더욱 상처받았습니다. 그럼 나와 함께 있을 때는 죽어있는 기분이었다는 말이에요? 김말순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40년 동안 당신을 위해 살아온 내가 그렇게 지겨웠나요? 유기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김말순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정말 실망이에요. 이렇게까지 배신당할 줄은 몰랐어요. 그동안 내가 얼마나 바보같이 살았는지 이제야 깨달았네요. 그날 밤 김말수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남편의 고백을 듣고 나니 더욱 절망스러웠습니다.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2년 동안 지속된 관계였다는 것이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은 아무것도 모르고 두 사람을 믿고 살아왔는데 말이죠. 다음 날 며느리 박하진이 평소처럼 집을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밝게 인사하는 며느리를 보며 김말수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태어날 수 있을까요? 하진아, 잠깐 앉아라. 이야기할 게 있다. 김말순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박하진은 뭔가 이상함을 느꼈지만 소파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어머니? 너와 아버지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구나. 김말순이 직접적으로 말했습니다. 박하진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하지만 그녀의 당황한 표정으로 보아 김말순이 뭔가를 알고 있다는 것을 직감한 것 같았습니다.
이제 그만 숨기자. 나도 다 알고 있다. 김말순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박하진은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드디어 들킬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박하진이 드디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김말수는 며느리의 반응을 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렇게 솔직하게 인정하는 모습에 조금은 마음이 누그러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상처는 깊었습니다. 며느리 박하진이 고개를 숙인 채 침묵하고 있는 모습을 보며 김말수는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렇게 솔직하게 인정하는 며느리의 모습에 조금은 안쓰러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밝혀지지 않은 진실이 더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진아, 나는 내가 나쁜 아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거니? 김말순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하진은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아무 뜻이 없었어요.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아버님께서 위로해 주셨거든요. 어머니는 항상 바쁘셨고 남편도 자기 일로 바빠서 이야기할 사람이 없었어요. 박하진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김말수는 며느리의 말을 듣고 있었지만 여전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아버지와 그런 관계가 되는 게 맞는 일이니? 너도 이미 결혼한 사람이고 아버지는 내 남편인데 말이야. 정말 죄송해요. 시간이 지나면서 아버님에게 의존하게 되었어요. 아버님도 저를 많이 아껴주셨고 어느 순간부터는 서로 없으면 안 되는 관계가 되어버렸어요. 박하진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김말수는 며느리의 눈물을 보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나한테는 왜 거짓말을 한 거니? 이렇게 다정하게 대해주면서 속으로는 그런 마음이었다니. 어머님께 상처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정말 어머님을 존경하고 사랑해요. 그래서 더욱 죄책감이 컸어요. 박하진이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매일매일이 고통스러웠어요. 어머님 앞에서 거짓말하는 제 자신이 너무 싫었어요. 김말수는 며느리의 고백을 들으며 조금씩 마음이 누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용서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며느리가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다는 것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박하진이 더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어머님, 사실 말씀드려야 할 게 더 있어요. 김말수는 뭔가 더 큰 비밀이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뭔데? 또 무슨 일이 있는 거니? 박하진은 한참 동안 망설이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호. 준호가 사실은 김말순의 손자 이름을 언급하며 박하진이 말을 멈췄습니다. 김말순은 갑자기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준호가 어떻다는 거니? 김말순이 조급하게 물었습니다. 박하진은 더 이상 말할 수 없다는 듯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김말수는 며느리의 반응이 수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김말수는 손자 준호를 유심히 관찰해 봤습니다. 8살의 준호는 평소와 다름없이 밝게 웃으며 할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오늘 유치원에서 그림 그렸어요. 준호가 자랑스럽게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김말수는 손자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몰랐는데 자세히 보니 준호가 자신의 아들보다는 남편 유기진을 더 많이 닮은 것 같았습니다. 특히 눈매와 코 모양이 매우 비슷했습니다.
준호야, 할머니가 물어볼 게 있는데. 김말순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할머니한테 비밀로 하라고 한 이야기가 있니? 준호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생각해 봤습니다. 엄마가 할아버지랑 만나는 거 할머니한테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준호가 순진하게 대답했습니다. 김말순의 심장이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랑 만나는 거? 네. 엄마랑 할아버지가 자주 만나서 이야기해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저한테 아빠라고 부르라고 했어요. 준호의 말에 김말순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손자가 남편을 아빠라고 부른다니요? 김말순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설마 그런 일이 있을까요? 손자 준호가 정말로 자신의 손자가 아니라 남편의 아들이라는 말인가요? 이런 상상조차 하기 싫었지만 준호의 말과 며느리의 반응을 종합해보면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였습니다. 준호야, 그럼 너는 할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하니? 김말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좋아요. 할아버지가 저한테 정말 잘해줘요. 엄마가 할아버지가 진짜 아빠라고 했어요. 김말순은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준호를 방으로 보낸 후 혼자 거실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모든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과 며느리의 관계, 그리고 손자의 정체까지. 8년 전 며느리가 임신했을 때를 떠올려 봤습니다. 그때 며느리는 몸이 많이 안 좋다며 친정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그 시기에 혼자 외출하는 일이 많았었습니다. 혹시 그때부터 이미 김말순은 상상하기도 싫은 일들이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사랑하던 손자가 사실은 남편의 혼외 자식이라니요.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김말순은 남편과 며느리를 모두 불러서 진실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두려웠습니다. 만약 정말로 그런 일이라면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이런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김말순은 그날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들이 맴돌았습니다. 손자 준호의 얼굴, 남편과 며느리의 모습, 그리고 지금까지 자신이 믿고 살아온 모든 것들이 거짓일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밤새 뜬 눈으로 지새운 김말순은 더 이상 이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고 결심했습니다. 손자 준호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진짜 아빠라고 했어요 라는 그 말이 사실이라면 지금까지 자신이 믿고 살아온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김말순은 아침 일찍 남편 유기진에게 마지막 대면을 요청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하진이까지 함께 셋이서 이야기를 나눠야겠어요.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살 수는 없어요. 유기진은 김말순의 단호한 목소리를 듣고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알겠소. 하진이에게 연락해서 오늘 저녁에 오라고 하겠어요. 유기진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섞여 있었습니다. 김말순은 그리고 준호는 친정에 보내세요. 아이가 들으면 안 되는 이야기니까요 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이 거실에 모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화기애애했을 가족 모임이었지만 이날만큼은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말순은 소파에 앉아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남편과 며느리는 고개를 숙인 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모든 걸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김말순이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거짓말은 듣고 싶지 않아요. 준호에 대한 이야기도 포함해서 말이에요. 박하진이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님, 준호에 대해서 뭘 아시는 거예요? 김말순은 준호가 직접 말했어요.
할아버지를 진짜 아빠라고 부르라고 했다면서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유기진과 박하진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유기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밝혀질 줄은 몰랐어요. 그동안 거짓말을 해서 죄송합니다. 그럼 정말 준호가 당신의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김말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유기진은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준호는 내 아들입니다. 김말순은 예상했던 일이지만 실제로 확인하고 나니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8년 동안 자신의 손자라고 믿고 사랑했던 아이가 사실은 남편의 혼외 자식이었다니요. 이런 배신감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언제부터였어요? 언제부터 이런 관계가 시작된 거예요? 김말순이 간신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박하진이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9년 전부터였어요. 제가 결혼 초기에 남편과 문제가 있었을 때 아버님께서 위로해 주시면서 시작되었어요. 김말순은 9년 전을 떠올려 봤습니다. 그때 며느리와 아들 사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럼 준호를 임신했을 때부터 알고 있었던 거네요? 네. 하지만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몰랐어요. 그리고 아버님과 저 모두 이 아이를 포기할 수 없었어요. 박하진이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어머님께 이런 상처를 드릴 생각은 없었어요. 김말순은 두 사람의 고백을 들으며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9년 동안 자신만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모두 자신을 속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내가 얼마나 바보같이 살았는지 이제야 깨달았네요. 김말순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가 배어 있었습니다. 내가 준호를 그렇게 예뻐했는데 그 아이가 내 남편의 혼외 자식이었다니. 유기진이 무릎을 꿇고 김말순 앞에 앉았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그동안 내가 실수를 했어요. 당신에게 상처를 준 것 같아서 정말 미안합니다. 김말순은 남편이 무릎을 꿇는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이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건가요? 9년 동안 나를 속인 것이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로 용서될 수 있는 일인가요? 박하진도 김말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저도 매일매일 괴로웠어요. 어머님을 속이면서 사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고 준호도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김말순은 두 사람이 자신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을 보며 더욱 서글펐습니다. 나는 당신들을 그렇게 믿었는데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혼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살아가야 할까요? 김말순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40년 동안 사랑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런 배신을 당하고도 계속 함께 살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아요. 시간을 주세요. 저희가 뭐든지 할게요. 관계를 정리하고 다시 예전처럼 살겠어요. 유기진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말순은 이미 9년이나 지난 일인데 이제 와서 정리한다고 해서 모든 게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라고 반문했습니다. 김말순은 마침내 결정을 내렸습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하지만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살 수는 없어요. 우리 이제 서로를 놓아주는 게 좋겠어요. 김말순의 마지막 결정을 들은 유기진과 박하진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두 사람 모두 김말순이 화를 내고 따질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이렇게 차분하게 이별을 말할 줄은 몰랐습니다. 오히려 이런 반응이 더욱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여보, 정말 그런 결정을 내리신 거예요? 유기진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김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았지만 이제는 정말 끝인 것 같아요. 더 이상 서로를 붙잡고 있을 이유가 없어요. 박하진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용서해 주실 수 없나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어요. 하지만 김말순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하진아, 너를 미워하지는 않아. 하지만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가족이 될 수 없어. 김말순이 슬픈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준호는 정말 예쁜 아이야. 비록 내 진짜 손자는 아니었지만 그동안 사랑했던 마음은 진심이었어. 김말수는 일어서서 창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밖으로는 평소와 다름없는 도시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제 나도 내 삶을 살아보고 싶어요. 68년을 항상 남을 위해서만 살았는데 이제는 나를 위해 살고 싶어요. 유기진은 김말순의 결심이 단단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정말 끝인 건가요?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렇게 헤어져야 하는 건가요?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가 배어 있었습니다. 여보, 당신도 이제 자유로워진 거예요. 하진이와 준호와 함께 새로운 가정을 꾸려보세요. 나는 이제 당신들을 방해하지 않을게요. 김말순의 말에는 원망보다는 체념이 섞여 있었습니다. 며칠 후 김말순은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40년 동안 쌓인 추억들을 하나씩 정리하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결혼사진, 여행사진, 가족사진들을 보며 김말순은 지난 세월을 되돌아봤습니다. 모든 것이 거짓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김말순은 근처에 작은 원룸을 구해서 이사를 했습니다. 넓지는 않았지만 혼자 살기에는 충분했습니다. 68세의 나이에 새로운 출발을 한다는 것이 두렵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자유로운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사를 마친 김말수는 자원봉사 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시작했습니다. 복지관에서의 식사 봉사뿐만 아니라 독거노인 방문 서비스, 병원 봉사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남을 돕는 일을 하면서 김말순은 점차 마음의 평안을 되찾아갔습니다. 김말순 선생님, 오늘도 오셨네요. 복지관 직원들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김말순은 이곳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비슷한 나이대의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자신만 그런 고생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도 비슷한 일을 겪었어요. 같은 봉사자인 박순자 할머니가 김말순에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오히려 홀가분해지더라고요. 이제는 혼자 사는 게 훨씬 편해요. 김말순은 박순자 할머니의 말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자신과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정말 그런가요? 저도 그럴 수 있을까요? 물론이에요. 우리 나이의 새로운 시작이 무슨 대수인가요?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짜 우리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박순자 할머니의 밝은 목소리가 김말순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면서 김말순은 정말로 새로운 삶에 적응해 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간단한 운동을 하고 오전에는 독서를 하거나 드라마를 보고 오후에는 봉사활동을 하는 규칙적인 생활을 만들어 갔습니다. 가끔 유기진에게서 안부 전화가 왔습니다. 잘 지내세요? 혹시 필요한 것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하세요. 김말순은 고맙습니다. 저는 잘 지내고 있어요 라고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미움이나 원망은 없었습니다. 어느 날 김말순은 공원에서 산책을 하다가
준호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할머니, 준호가 반갑게 달려와서 안겼습니다. 김말수는 잠시 마음이 복잡했지만 아이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준호야, 잘 지내고 있니? 김말순이 준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물었습니다. 네. 할머니는 왜 멀리 이사 가셨어요? 준호의 순진한 질문에 김말수는 할머니가 새로운 집에서 살게 되었단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김말수는 준호와 잠시 함께 시간을 보낸 후 아이를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비록 진짜 손자는 아니었지만 8년 동안 함께했던 정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1년이 지난 후 김말수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취미 활동도 시작했습니다. 서예를 배우고 요가를 하고 때로는 여행도 다녔습니다. 이제 내 삶을 살고 있어. 김말순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을 보니 예전보다 훨씬 밝아 보였습니다. 68세의 나이에 새로운 출발을 했지만 전혀 늦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말수는 이제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며느리의 배신으로 상처받았지만 그것이 자신의 인생을 망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진정한 자유를 찾게 해준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갈 거야. 김말순이 창밖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고 김말순은 자신만의 속도로 새로운 인생을 써내려가고 있었습니다. 해피엔딩은 아니었지만 진실을 마주하고 성장한 김말순은 이제 진정으로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